네, 계속해서 BLS 고용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부 일자리 변화 살펴보도록 할 텐데 5월 일자리의 변화는 특히 이제 정규직과 투잡, 3잡이 줄어들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정규직의 추이 보시게 되면 YY가 1.15% 증가입니다. 직전 달에 비해 더 둔화가 됐고, 끝부분 보시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은 사실상 가구조사에 있어서 QCW 인구 추정치가 변경된 부분이니까 실제 증가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월 대비 풀타임 고용이 더 줄어드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장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정규직이 먼저 꺾이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전 풀타임 근로자가 먼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투잡, 3잡 흐름은 사실상 증가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가구조사의 경우에는 여러 직업을 가진 근로자도 이중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투잡, 3잡의 흐름이 증가되는 흐름, 물론 이번 달은 직전 달 대비 좀 줄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전 흐름 보시게 되면 증가 추세거나 아니면 정체 횡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 줄어들거나 감소되는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을 장기 시계를 놓고 보면 결국 과거 패턴과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섹터에 맞춰서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명확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임시직 헬프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임시직 헬프 서비스의 추이가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여전히 감소 패턴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언제나 경기 침체 전에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줬는데 아래 하단에 확대된 그림 보시면 변함없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 나왔죠. YY 흐름 보시더라도 마이너스 5.12% 감소로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계속 감소세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확대된 그림을 보시더라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정 산업에 맞춰서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임시직 헬퍼 서비스 관련 일자리는 명확하게 고용 상황을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임시직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추이 보시게 되면 사실 과거 패턴과 크게 벗어난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고 전반적인 정규직, 임시직, 헬퍼 서비스 관련된 모든 부분이 과거 리세션 흐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아직은 샤메 법칙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5월달 0.27%로 기록이 됐는데 샴 룰은 0.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야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2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부합을 했고 이후에 8개월 연속해서 샴 룰이 해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샴 룰은 과거 경기 침체에 매번 나타났던 동일한 패턴이고 이 부분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선행지표라기보다는 후행적으로 나타난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샴 룰에 부합했다 그러면 사실 3, 4개월 전부터 리세션이었던 것이 과거 사례였습니다. 과거 패턴상 후행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기술적인 흐름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죠. 근데 이번 사례는 좀 제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샴 룰을 만든 샴 경제학자조차도 지금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실업률의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해고가 증가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샴 룰에 부합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구간이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샴 경제학자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전혀 없는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맥락 속에 나왔던 얘기고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은 결국 해고를 늘리지는 않더라도 채용을 줄이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기간의 평균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물론 지난달 대비는 줄어들었지만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당시 저점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실업기간의 중간값으로 보더라도 9.5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이후 증가되는 패턴, 확대된 모습 보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요. 해고가 급격히 늘어난 건 아니지만 채용도 제한적인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기간 연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완만하게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샤멜 법칙과 실업기간 관련된 내용은 다만 속도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번 고용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방향성이 달라진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고용 데이터가 실업률이 낮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표는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이번 달은 62.4%가 나왔죠.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20년 4월 저점 이후에 증가를 했고 어느 정도 확대된 그림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62.4 위치가 여기고요. 사실 팬데믹 이전 평균 이 부분이 63.3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재차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면 실업률이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용 상황 그대로 팬데믹 이전 평균 63.3%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실업률을 계산해보면 지금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결국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경제학자 샴이 얘기했듯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치솟게 되는 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대목이 사실 이 구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실업률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업률의 상승은 우려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여지도 있고요. 다만 실업률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의 실업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는 게 고용시장을 잘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데 결국에는 생산가능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의 추이를 보시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았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있습니다. 지금은 케이스 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케이스 1은 바이든 정부 때 나타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나타났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는 흐름이었고 지금은 그런 배경이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실업률이 낮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직전 달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 생산가능 인구는 직전 달 대비 18만 8천 건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는 81만 3천 건이 더 늘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62만 5천 건이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실업률 계산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빠집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된 상황에서 집계되는 실업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 한마디로 25세에서 54세 사이에 실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해야 될 나이대의 경제활동 참여율만 따로 뽑은 겁니다. 이 수치가 83.4%예요. 아까 62.4%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팬데믹 이전 고점보다도 훨씬 상회한 수준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레벨을 쭉 그어보면 08년도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이고 더 가서 02년 IT 버블 당시 수준의 최고치 부분까지 다다른 그 정도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 연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뜻이 뭐냐면 정작 이래야 되는 해당 연령층에게는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 실업률이라고 보는 것의 한계점을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해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핵심 노동 인구의 고용률 YY 변화 보시게 되면 5월달 마이너스 0.37% 감소입니다. 위치가 여기고요. 직전달 마이너스 0.12에서 더 줄어든 흐름이고 확대된 그림 보시게 되면 뚜렷하게 고용률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진행이 됐고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더 깊게 감소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0% 이하로 마이너스 반전된 이후에는 어김없이 경기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흐름, 핵심 노동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흐름을 놓고 보면 고용시장이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